자, 국민의힘 내부 사정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때 아닌 배신자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문을 유승민 전 의원이 열었는데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묻자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윤핵관, 권성동, 장제원, 홍준표 모두 다 배신자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45년을 구형했다. 또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도 자기가 필요하면 친박들의 아부하다 필요 없어지니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탈당시키려 했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이제 홍 시장이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죠. 그래서 배신이란 단어는 개인적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한 용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고 각종 당내 선거에서 친박 대표로 나갔던 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 때 박 전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은 배신자로 불러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자, 두 사람의 배신자 설전 왜 이 시점에서 불거졌고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정호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의 메시지는 결국 이제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배신자 논쟁은 새로운 거는 아니에요. 제가 쭉 언론을 검색을 해봤더니 지난 1월 달에도 MBC하고 출연해서 대담을 했는데 그때하고도 맥락이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다만 달라진 것은 이제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부분이 합쳐졌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이 배신자 프레임을 신당 창당 시사 가능성과 엮어서 던졌다라는 얘기는 일단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좀 여론의 집중을 쏟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총선이 한 8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총선 수요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제기를 하려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총선에서 원내 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민의힘에서 공천 줄 가능성은 제로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선택지가 신당 창당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합리적 보수를 지향을 하니까 결국 이제 보수인데 신당 창당이 성공하려면은 본인이 결국 이제 보수의 텃밭인 대구 TK에서 지원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본인의 천형처럼 찍혀 있는 이 배신자 이걸 이제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우리 김행 PD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우리 배종호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아마 비례정당이 의석수를 한두 석은 가지고 갈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직접 대구 경북에 출마해서 당선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비례정당 쪽에서 비례 1번 하면 혹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난 지방선거 때 이분이 우리 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공천심사위원이어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때 제가 그랬어요. 대변인과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정치적 위치를 갖고 있는데 모셨던 분과 함께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해야지 되는데 그 후보자께서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으로 도대체 경기도지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 제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치 관여도가 높거나 또는 이제 우리 당원들은 이분의 이력에 대해서 구태여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것은 천형처럼 박혀 있는데 이분이 이 문제를 먼저 끝냈다는 것은 아마 비례정당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고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이 9가지가 있어요. 예. 그중에 6번째가 이단 지옥이에요. 중세시대에 신을 부인한다? 이거 엄청난 죄악이죠. 그것보다 더 끔찍한 지옥이 9번째 마지막 배신 지옥입니다. 조국과 단체와 가족과 친구와 스승과 은인을 배신한 사람들은 다 배신 지옥에 떨어져서 평생을 얼음 속에서 묻혀서 삽니다. 루시퍼가 머무는 곳이죠. 이분이 우리 당에 끼친 또 지금도 끼치는 이러한
그 해악을 볼 때 이분의 정체성이 저는 뭔지 모르겠고요. 아마도 저도 조금 있으면 죽겠지만 저는 죽을 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뭐 부음란에 오비추리가 안 나오겠지만 이분은 아마 그런 오비추리에도 부음란에도 배신자 프레임은 아마도 기록될 것입니다. 네,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 홍준표 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지금 이런 설전들은요. 이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탄핵의 아픔 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뭐 흑역사죠. 근데 지금 유승민, 홍준표 두 분은요. 잠재적인 보수의 대권 후보들이에요. 신경전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홍준표 시장의 언행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수해골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명확하게 비판하셨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정치.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최근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한동훈 지금 장관과 함께 보수권에서는 아주 유력한 그 대권 후보로 올라왔던 그런 여론조사 수치가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논박들이 나온 것 같고요. 배신 얘기를 하는데 정치는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배신의 어떤 규정은 인간사에서 있을 수 있지만 정치는요. 어떨 때는 등에서 칼 꽂았다가요. 거기 피 닦아주고 가서 또 친한 척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거를 배신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어떤 평생 뭐 이제 넘어설 수 없는 강을 넘어서면 어쩔 수 없지만 정치라는 분야는 홍준표 시장은 유명하잖아요. 원래 MB맨이에요. 그러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 하다가 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가잖아요. 그런 정치를 하신 분이 배신 논언을 합니까?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의 자체는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은 소신이에요. 본인이 바른미래당을 창당을 해봤고 실패를 해본 상황에서 신당 창당이 힘들고 한국 정치를 보수의 중심으로 바꾸기는 힘들겠다라는 주장들을 하는 와중에 제 생각에는 견제구가 들어간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드랍이나 어떤 가치 부분을 좀 눌러놓지 않으면 수도권 내에서의 윤석열 정부의 어떤 확장성은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좀 포석도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만 더 붙이면 배신이요. 믿었던 사람이 네가 설마 나를 하는 사람이 배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은 관계가 각별했잖아요. 당시에 그러면서 네가 나를 이러면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은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네가 나를이 아니라 너는 그럴 수 있어. 이 정도의 이제 거리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배신자 프레임을 서로 간에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참 볼썽사납다.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박진호 당협위원장. 네, 뭐 저도 이런 배신자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전 좀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 정치가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펼치는 일인데 그 몇몇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배신이다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런 논쟁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이번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이 수도권 서울에서는 1, 2% 차이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정말 힘이 빠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우리 당에서 해볼 거 다 해보셨던 분들 아닙니까? 당대표, 원내대표, 비서실장 주 요직은 다 하셨던 분들이면 이제 총선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으신가? 전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소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을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시도를 했었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성공적이었고 우리 당의 개혁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는지 전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치인들은 이제 표로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표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